감정 강도를 정말 제대로 측정하려면 어떤 방법이 더 믿을 만할까요? 여러분이 직접 논문에 활용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오늘 비교해 드릴 거예요. 텍스트 분석에서 이 단어가 얼마나 긍정적인지, 얼마나 부정적인지 점수 매기는 일이 정말 많죠. 그런데 그 점수 매기는 방법도 여러 가지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? 키리첸코 2017 논문은 감정 강도 평가에서 Best Worst Scaling BWS과 Rating Scale RS이라는 두 가지 방법을 제대로 비교했어요. 연구자라면 늘 고민하는 문제죠. 이번 연구에선 3,207개의 영어 단어와 구문을 분석 대상으로 썼어요. 그중엔 긍정, 부정 단어는 물론이고 부정어랑 조동사, 정도 부사가 결합된 짧은 구문도 들어갑니다. 이 데이터는 어스쿠드의 General Inquirer에서 1621가의 단어를 뽑고 여기에 1586개의 구문을 더해서 만들었어요. 전부 크라우드플라워에서 크라우드 소싱으로 수집한 자료입니다. 이제 본격적으로 감정 강도 평가 방법. 첫 번째, Best Worst Scaling, 줄여서 BWS라고 부르죠. 이 방식은 4개의 항목을 한 번에 보여주고 그 중에서 가장 긍정적인 것과 가장 부정적인 것을 고르게 해요. 쉽게 말하면 친구 4명이 있는데 누가 제일 기쁘고 누가 제일 우울한지 골라보는 거죠. 이 방식은 절대 점수 대신 상대적인 비교에 집중합니다. BWS에서는 전체 3,207개 항목에 대해 2N, 즉 6,414개의 포투플레를 만들어서 평가를 진행해요. 각 사투플레마다 10명의 작업자가 참여합니다. 그리고 중요한 점, 각 항목은 8개의 서로 다른 사투플레에 포함돼서 여러 번 비교 평가받아요. 한 번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여러 맥락에서 계속 검증되는 거죠. 두 번째 방법, 레이팅 스케일 RS예요. 여긴 익숙한 방식이죠. 각 단어, 구문에 4에서 4까지 총 9점 척도로 점수를 매깁니다. 말 그대로 얼마나 긍정, 부정하냐 숫자로 표현하는 거죠. 여기선 각 항목마다 20명의 작업자가 점수를 줘요. 그리고 이 점수들의 평균을 그 단어의 최종 감정 강도로 씁니다. 이제 평가 지표를 볼게요. 논문에선 스피어맨 순위 상관, 피어슨 상관 계수, 스플릿 하프 릴라이어빌리티 SHR 세 가지 지표를 모두 썼어요. 이건 얼마나 결과가 일관적인지, 얼마나 두 방법이 비슷한지 보는 거예요. 여기서 스플릿 하프 릴라이어빌리티 SHR이란 작업자 집단을 반으로 나눠서 각각 점수를 매기고 두 집단의 결과가 얼마나 일치하는지 보는 신뢰도 지표예요. 쉽게 말해 누가 해도 비슷하게 나오는가 확인하는 겁니다. BDVS 방식의 Split Half Reliability, 즉 SHR은 무려 0.98이 나왔어요. 반면 RS 방식은 SHR이 0.95로 BWS보다 조금 낮았죠. 수치만 보면 둘 다 높지만 BWS가 RS보다 조금 더 일관적이라는 거죠. 실제로 스플릿 하프 릴라이어빌리티가 1에 가까울수록 작업자 집단 간 결과가 거의 똑같다는 뜻이에요. 또한 주석 개수도 비교해 봅니다. BWS는 3N, 즉 약 1만 개의 주석만으로도 0.95의 신뢰도를 달성했어요. 반면 RS는 20N, 즉 약 6만 4천 개나 필요했습니다. 즉 BWS는 훨씬 적은 주석만으로도 RS와 비슷한 신뢰도를 얻을 수 있는 셈이죠. 효율성에서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이에요. 이쯤에서 BWS의 핵심 장점을 다시 짚어볼게요. BWS는 여러 서얼 투플레에서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방식이라 작업자들이 점수를 주는 것보다 훨씬 일관된 판단을 내릴 수 있어요. 또한 BWS는 특히 부정어, 조동사 같은 복잡한 구문을 평가할 때도 신뢰도가 잘 나옵니다. 점수만 매기는 RS 방식보다 덜 흔들린다는 거죠. 예를 들어 not good, can't help, very happy 같은 복합적인 구문에서 BWS는 상대적 선택 구조 덕분에 평가가 더 안정적이었어요. 좀 더 구체적으로 BWS에서는 각 항목이 여러 사투플의 반복 등장하죠. 그래서 맥락이 바뀌어도 그 항목이 일관되게 평가받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. 반면 RS 방식은 각 항목을 독립적으로 그때그때 점수만 매기다 보니 작업자마다 기준이 달라져서 변동폭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. 여기서 연구 설계하는 분들이라면 내 데이터가 적거나 복잡한 구문이 많을 때 어떤 방식을 써야 할까 고민하실 텐데요. 실제로 BWS가 데이터 효율성과 신뢰돼서 RS보다 강점을 보여줬습니다. 특히 크라우드 소싱으로 감정 어휘를 구축하거나 텍스트 마이닝에서 감정 사전을 만들 때 BWS 방식은 적은 예산, 빠른 시간, 높은 신뢰도를 모두 잡을 수 있다는 게 이 논문의 메시지예요.
물론 BBOS에도 단점이 없진 않습니다. 4투플을 만들고 항목을 반복 배치하는 구조가 처음엔 번거로울 수 있어요. 하지만 그만큼 결과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죠. 실제 연구 현장에서는 작업자 관리, 세투플의 설계, 평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니까 BWS를 쓸 땐 이 부분을 미리 준비하셔야 해요. 여러분의 논문이나 프로젝트에서 감정 강도 평가해야 하는 상황, 예를 들어 감성 사전 제작, 리뷰 자동 분류, 소셜미디어 분석 등에서 BWS를 바로 써먹을 수 있습니다. 또한 BWS의 상대평가 구조는 연구자가 미리 정해둔 점수 척도에 덜 의존하게 해줍니다. 즉 데이터에서 창발적으로 패턴을 찾는데 유리한 점이 있죠. 이 논문 결과처럼 텍스트 마이닝에서 감정 강도 평가가 필요하다면 BWS 방식이 적은 자원으로도 높은 신뢰도를 보장해준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. 오늘 소개한 키리첸코 2017의 BWS vs RS 비교 분석, 여러분 연구 설계 단계에서 직접 응용해 볼 수 있을 거예요. 감정 강도 평가에 고민이 있다면 BWS 방식부터 한번 시도해 보는 걸 추천합니다. 여러분의 데이터가 단어, 구문, 심지어 긴 문장이라도 BWS 구조만 잘 설계하면 적은 표본으로도 일관된 감정 강도 점수를 얻을 수 있어요. 논문 실험, 사전 구축, 실제 서비스까지 모두 적용 가능합니다.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오늘 본 BWS 방식이나 RS 방식 중 어떤 게 내 연구에 더 맞을지 표본수와 평가 신뢰도, 데이터 특성을 꼭 한번 비교해 보세요. 텍스트 마이닝으로 논문 쓰려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데이터에서 창발적으로 구조와 패턴을 찾는 분석법을 계속 다루니까 구독해 두시면 직접 연구에 바로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.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리고요.